네, 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학습평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자, 집합입니다. 자, 다음용 집합이 아닌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집합의 뜻이 뭐였죠? 그렇죠. 우리가 명확한 기준이 있는 모임을 우리가 바로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이지 않고 아주 객관적인 그런 기준이 있어야겠죠. 자, 1번 5보다 큰 자연수의 모임입니다. 자, 어떻게 되죠? 6, 7, 8, 9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죠. 왜?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 2번은 우리나라에서 고등학생의 모임입니다. 자, 당연히 고등학생으로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이 정해져 있죠. 네, 그래서 이것도 집합이 돼요. 그런데 3번 수학을 잘하는 사람의 모임. 이게 주관적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생은 뭐 90점만 받아도 잘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떤 학생은 뭐 100점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3번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반에서 혈액형이 A형인 사람의 모임은 당연히 집합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곱하에 9가 되는 유리수의 모임 뭐가 있죠? 그죠? 제곱에서 9가 된다라고 하면 x는 뭐가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돼서 마이너스 3하고 3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집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뭐냐면 바로 3번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있는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해요. 자, 2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은 뭐냐면 우리가 집합에서 여러 가지 기호들을 많이 배우셨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 있어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죠?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므로 자, 이거는 무슨 뜻이다? 그죠? A하고 B하고 같다라고 우리가 기술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고요. 자, 같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 들어가 있는 뭐가 되겠어요? 자, 원소들끼리 서로 어떻다? 같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A는 1, A-5가 되겠고요. B는 B 더하기 3하고 5하고 뭐가 된다? 6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살펴보시면 자, 1, 5가 있고 A-1이 있네요. 근데 여기 보면 뭐가 있죠? 6이 있죠. 예, 그래서 당연히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A-는 6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자, 그리고 보세요. 그럼 B 플러스 3은 어떻게 될까? 그죠? 얘가 6이면 1이 있죠. 그러면 바로 B 플러스 3은 뭐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A는 얼마가 된다? 자, 7이고요. B는 얼마가 된다? 자, 마이너스 2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합의 상등, 자, 서로 같다는 의미를 잘 새기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집합 AB가 있는데 A는 3이고요. B는 1, 3, 6, 9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좀 중요한데요. 자, 보세요. X를 구해야 되는데 X는 B의 부분 집합이면서 A를 포함해야 된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포함 관계는 뭐냐면 결국에는 A를 포함한다고 하는 것은 A에는 뭐다 3이라는 원소를 항상 가져야 된다는 그 말이거든요. 이걸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B의 부분 집합 중에서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가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우리 책에서는 모두 구하라고 되어 있지만 일반 문제집에서는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설명을 다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한번 볼까요? 자, 그럼 X는 가장 작은 집합은 그럼 어떻게 될까? 자, 3 하나만 있는 것이 가장 작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은 항상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원소가 어떻게 되게 3 말고 한 개가 더 있으면 전체가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인 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3을 이렇게 제외하고 나머지 하나씩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이 바로 원소가 두 개인 부분 집합이 되겠어요.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세 개. 자, 세 개는 3을 놓고는 어떻게 돼?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136, 그 다음 뭐다? 139,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되겠어요? 369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큰 것은 1369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모두 몇 개가 나오냐면 자, 8개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다 적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개수만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자, B의 부분 집합에서 특정한 원소의 뭐다? 3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자, 일단은 B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이 되는데 자, 특정한 원소 3이 한 개죠. 그러면 그거를 그냥 뭐 하면 되겠다?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2의 세제곱이어서 자, 모두 몇 개다? 자, 8개다라고 구하시는 문제가 바로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기억을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4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집합의 활용 문제가 되는데, 자, 특히 무슨 문제냐면 원소 개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영화를 관람한 학생이 45명이 있는데요. 자, 공포 영화를 관람한 학생은 28명, 공상과학 영화를 관람한 학생이 23명이래요. 자, 그러면은 영화 안에 공포 영화와 공상과학 영화가 있는 거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 영화를 관람한 학생을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전체라 보시면 되겠고, 집합이 몇 개다? 2개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서술형으로 만약에 나타내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영화를 관람한 학생의 집합을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전체 집합을 6라고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영화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그렇죠. 이번에 첫 번째는 공포 영화를 관람한 학생. 자, 그래서 우리가 활용 문제는 적는 게 조금 귀찮긴 하지만 정확하게 적는 것 연습하셔야 됩니다. 집합을 뭐라고 한다? 자, A라고 두고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영화? 그렇죠. 공상과학 영화.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자, SF 영화라고 하죠. 그래서 공상과학 영화를 관람한 학생의 우리가 집합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B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그러면 각각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NU는 얼마가 되겠어요? NU는 그렇죠. 바로 우리가 45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NA는 얼마다? 28. 그 다음에 NB는 뭐다?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 23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공포 영화, 공상과학 영화를 모두 관람한 학생이 몇 명이라고 돼 있어요? 바로 X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되냐면 바로 교집합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다? X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X에 뭐를 물어봤어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봤죠. 자,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셨어요. 어떻게 되죠? 그죠? NA에서 NB를 더해서 합집합의 개수를 뺐습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그렇게 하면 범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냐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 사이가 돼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무슨 값이다?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값이 뭐가 되냐면 최소값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자, 우리가 교집합이 그러면 나오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두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관계가 모두 몇 가지였죠? 그죠? 5가지였죠?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집합을 가지는 경우고요. 자, 두 번째는 자, 무슨 관계다? 서로 소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자, A가 B에 포함되는 경우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자, B가 뭐가 되겠어요? A에 포함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5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A하고 B가 뭐다? 같은 경우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 NA하고 NB가 우리가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몇 번은 제외를 해야 된다? 5번은 제외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도 제외하겠어요? 그쵸. 우리가 A는 28이고 우리가 B는 23이기 때문에 A가 B에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B가 뭐가 되겠어요? A에 포함될 때가 우리가 가장 뭐하다? 네, 이 경우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자, 교집합이 없는 경우다. 그럼 교집합이 없지는 않죠. 왜 없지 않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자, 두 개 합하면 어떻게 되죠? 자, 두 개 합하면 우리가 45보다는 훨씬 큽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겹치지 않는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큰 경우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합집합이 어떻게 되겠어요? 합집합하고 우리가 전체 집합을 비교했을 때 항상 합집합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개수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교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합집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NA에다가 NB를 더해서 뭘 빼면 된다? NA 교집합 B를 빼는 것이 우리가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합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는 뭐보다 더 작게 되냐면 전체 집합이 우리가 45개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이때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뭐가 된다? 바로 이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가 교집합이 어떻게 된다? 최고로 작을 경우가 바로 이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NA는 45고요. 자, NB는 얼마다? NA가 28이죠. 그 다음에 NB가 얼마다? 23이고, 그 다음 교집합은 잘 몰라요. 그래서 X가 되겠고, 전체 집합은 45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풀어주시면 28 더하기 23을 하면 51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5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6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그래서 X는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우리가 6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최소 우리가 X는 몇 개가 된다? 6개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2번을 제외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가 NA하고 NB를 더한 것이 뭐다? 합집합보다 훨씬 더 뭐다? 크기 때문에 이때는 교집합이 우리 0이 나올 수가, 공집합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따지고 보면 1번의 경우가 무슨 값이 나온다? 최소가 나오는 경우고요. 4번이 뭐가 된다? 최대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교집합이 우리가 최대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뭐의 개수하고 같아지면 되겠어요? 우리가 B의 개수하고 같아지면 된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따지고 보면 B가 어디에 포함될 때다? 그죠? B가 A에 포함될 때가 우리가 바로 뭐가 되냐면 교집합의 개수가 최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얼마예요? 자, 요거는 바로 B의 개수가 23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요 X는 어떻게 되냐면 6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23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가 최대, 요 경우가 뭐가 된다? 최소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 나왔습니다. 자, 최소값 얼마다? 최소값, 자, 6.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얼마다? 최대값은 우리가 바로 23이라고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이 문제.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교집합의 개수를 물었다고 해서 우리가 배웠던 공식에다 바로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요. 항상 그 최대 최소를 물었을 때는 경우를 나눠서 어떨 때가 최대가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뭘 확인해 보셨지만 어떤 경우가, 그래서 그 서로 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경우가 가장 뭐다? 우리가 그 합집합이 가장 작은 거고요. 우리가 포함관계가 성립할 때 우리가 가장 최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역시 부분집합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인데요. 자, 다음 A, B에 대해서 우리가 근데 A가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그죠? B에 포함된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항상 성립하는 것을 한번 물어봤어요. 자, 근데 이건 외워야 될 게 좀 많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제일 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자, 교집합하면 뭐가 나오죠? 자, A. 자, 그 다음 합집합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자, B가 나오죠. 그래서 교집합을 하거나 합집합을 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면 우리가 무슨 관계다? 포함관계가 성립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외워달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자, A가 B에 포함되기 때문에 A에서 B를 빼버리면 우리가 공집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였냐면 자, 우리가 여집합을 취하면 어떻게 되죠? 자,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만 제대로 외우고 있으면 답이 금방 나와요. 자, 뭐가 맞죠? 1, 2, 4, 5는 어떻다? 항상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은 게 참 좋은 게 뭐냐면 A 합집합 B 하면 뭐가 되겠어요? 결국에는 B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B의 집합하고 A의 집합하고는 같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가 틀렸다고 볼 수가 있냐면 3번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함관계가 성립할 때 이게 굉장히 응용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기억을 좀 잘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번 우리가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6번은 뭐냐면 자, 다음 중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에서 색칠한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나타낸 것은이라고 물어봤거든요. 집합이 몇 개짜리입니까? 그죠? 3개짜리죠? 자, 이런 문제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 자체를 집합으로 나타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주어진 보기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한번 나타내보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1번 자, 여기 A, 여기가 B, 여기가 C입니다. 그러면 A 빼기 B 어떻게 되죠? 자, 순수한 A 부분 자, 그 다음 A 교집합 C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A 교집합 C가 됩니다. 근데 합했죠? 자, 근데 보시면, 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기하고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이건 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새길 때, 집합이 새길 때 벤 다이어그램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긴 한데, 이 경우 말고도 엄청나게 벤 다이어그램 종류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집합이 3개 있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교육과정에서 좀 빠져있죠. 나중에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 2번은 자, A 합집합 B 차집합 C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는 여기가 A가 되겠고요. 자, B 차집합 C는 어떻게 되죠? 자, B 차집합 C는 자, 순수한 B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다르죠, 그죠? 왜냐면 A 부분이 우리가 칠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3번을 이렇게 살펴보면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번에는 비합집합 C. 비합집합 C가 어디죠? 자, 여기 맞나요? 자, 그런데 거기서 뭘 빼라고요? A 빼래요. 그럼 A 빼면 어떻게 되냐면 A하고 겹쳐있는 부분은 다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가 답이 되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돼요? 틀렸죠? 자, 왜 틀렸어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A 부분이잖아. 그지? 그래서 A를 빼라고 했는데 남아있기 때문에 3번 더 틀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번은 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돼 있는데, 자, A 교집합 B는 어디냐면 여기가 A 교집합 B입니다.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C는 어디가 되냐면 A 교집합 C는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가 되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럴 때 이거 합하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맞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도 이제 칠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4번을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5번이겠네요. 그럼 5번 마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5번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자, A, B, C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A 합집합 B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A 합집합 B는 어디냐면 자, 여기가 다 A 합집합 B가 되겠죠? 자, 근데 뭐를 빼라고 돼 있어요? 자, A 차집합 C를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A 차집합 C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순수한 무슨 부분이다? 우리가 바로 A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A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부분이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어떻게 된다? 빼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럼 남는 부분이 어디가 남냐면 자, 여기하고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그럼 비교해볼까요? 맞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6번의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에서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는 요령들을 잘 익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어떤 문제냐면 자, 전체 집합이 1에서부터 7까지고요. 자, A는 2, 4, 5라고 되어 있습니다. B는 뭐다? 1, 3, 5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이 해당되는 원소를 찾아서 모두 합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포인트. 자, 제가 5, 6번 설명하면서 뭐다? 벤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사용하면 편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보세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걸 구해서 다시 반대편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좀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무슨 법칙을 써야 될까요? 그렇죠. 이 문제는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주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소수령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자, 볼게요. 자, 이걸 벤 다이어그램 보면 나타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교집합을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는데, 자, 있어요, 없어요? 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겹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바깥이 뭐다?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채워넣어 보겠습니다. 자, 교집합 5. 자, 그 다음에 순수한 A, 뭐다? 2, 4. 그 다음에 순수한 B, 뭐다? 1, 3입니다. 그러면 1, 2, 3, 4, 5. 자, 그러면 나머지 6, 7은 어떻게 된다? 그 합집합의 바깥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무슨 법칙? 그죠? 드모르간의 법칙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물론 이거 구해서 여집합에서 구하셔도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연산 법칙을 배웠던 이유는 주어진 집합을 문자처럼 취급을 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 연산 법칙을 사용하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드모르간의 법칙 쓰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여집합이 여집합이 되고요. B도 여집합이 되는데 교집합과 여집합은 합집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죠? 자, 그죠? A 합집합 B의 뭐다? 여집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A는 어디죠? 자, 여기가 A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B의 여집합은 어디죠? 그죠? B 여집합은 B를 제외한 나머지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 답은 뭐가 되냐면, 자, 답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자, 일단은 2, 4, 5, 뭐다? 6, 7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냐면, 이 원수 다 합해야 되죠? 자, 그래서 2, 4 합하면 6, 11, 17 얼마다? 24.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냐면, 자, 이 문제의 답은 2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자, 주어진 우리가 집합을 최대한 뭐다? 간단하게 한 다음에 우리의 원소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명제 문제로서 8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뭐냐면, 자, 명제가 있어요. 근데 x는 뭐이면, 자, 3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k는 0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자, 참이랍니다. 맞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상수 뭐다? k 값을 구하랍니다. 자, 이건 뭐가 되냐면, 자, 이면이라는 문장 앞에 있는 것이 뭐다? 가정이고 여기가 뭐다? 결론이죠. 그래서 이 x가 3이니까 여기다가 뭘 대입해도 된다? 3을 대입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3의 세제곱 마이너스 k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k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 자, 3의 세제곱 얼마죠? 27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8번의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27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가정을 이용해서 결론에 대입을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기본 문제죠. 자, 그래서 여기 몇 개? 자, 별이 1개짜리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9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명제에서는 우리가 저번에 이런 조건에 대해서 참 거짓을 봤었고요. 그리고 참이 될 때 우리가 뭐다? PQ를 각각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설명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까지는 아니고, 자, 뭘 물어보고 있었냐면, 자, 이런 표시가 있어요. 자, not P이면 뭐다? Q이다가, 자, 겹화살표로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겹화살표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이건 뭐가 되냐면 이 명제가 뭐가 된다?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참이란 말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이 기호를 배웠기 때문에 이게 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습을 간단하게 하면,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겹화살표를 쓰고요. 참이면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가 뭐가 되냐면 P가, 자, 그러니까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 안에 포함이 될 때가 우리가 뭐다? 참이 된다라고 배우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not P의 진리집합 뭡니까? 자, P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요. 자, Q가 우리가 바로 Q의 진리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포함이 될 때 이게 뭐가 된다? 자, 참이 된다라고 하네요. 자, 이럴 때, 자,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한번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요. 자, 우리가 사실 이렇게 그려도 관계가 없어요. 자, 어떻게? 자, 여기가 U지요. 여기가 뭐다? 이 Q고요. 자, 여기가 뭐다? 여기가 P의 여집합. 이렇게 쓰셔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P는 어딜까요? 자, P는 P의 여집합의 여집합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1번 볼게요. 자, 그러면 Q는 자, P에 포함이 될까요?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자, 여러분들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Q는 어디냐면 여기가 Q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P는 어디가 P냐면, 자, 조금 전에 여기가 P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자, P의 여집합의 여집합 부분이 뭐가 되냐면 바로 P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Q는 P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죠. 왜 않냐면 바로 어느 부분까지? 그러니까 Q라고 하는 것은 이 안부분까지 어떻게 된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있는 P의 여집합은 여기 있는 뭐다? P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은 뭐냐면, 자, P의 여집합에서 뭘 뺐어요? 자, Q를 뺐대요. 자, 그러면 P가 되느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 P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안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P의 여집합에서 Q를 빼면, 여기서 나오네. 자, 이 그림 자체가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작은 것에서 큰 걸 빼면 이거는 무슨 집합이 나올 수밖에 없다? 네, 공집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이 아니라 이 조건만 보더라도 어떻게 된다? 이것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P 교집합, Q의 여집합을 물었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Q의 여집합을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자, 여기가 P 여집합. 자, 그 다음에 여기 바깥이 뭐다? Q. 자, 그 다음에 바깥이, 제일 바깥이 전체 집합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Q의 여집합은 어느 부분이냐면, 저 이렇게 Q의 바깥쪽이라 볼 수가 있고요. P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자, 우리가 여집합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P의 여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다가 뭐가 되냐면 바로 우리가 P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겹치는 데는 어디가 겹치죠? 그렇죠. 겹치는 데는 어디가 겹치고 있냐면 여기 있는 요 바깥쪽이 지금 뭐가 되고 있다? 우리가 겹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Q에 뭐가 된다? 바로 여집합이 겹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3번도 틀렸죠? 자, 여기서는 P 교집합, Q 교집합이 뭐가 된다? Q의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틀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번은 어떻게 되냐면 P의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Q를 물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걸 구하시면은, 자, 보겠습니다. P 여집합. 자, 여기는 뭐가 된다? Q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안 그려도 되겠네. 자, 이거 왜 안 그려도 됩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P의 여집합이 Q 안에 포함이 되죠? 자, 그러면은 합집합을 하면 뭐가 되냐면 바로 큰 것이 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답이다? Q가 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안 그리고 우리가 포함관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자,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가 되냐면, 자,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 안에 포함이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좀 틀린 것이, 자, Q의 여집합은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깥 부분을 보시면. 자, 근데 P의 여집합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로 무슨 관계다? 서로 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하다?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답은 몇 번이 나오냐면, 4번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 좀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A, B 이렇게 줬지만은 힌트 자체가 뭐로 줬기 때문에 여집합으로 줬기 때문에 여집합으로 생각한 다음에 바깥 부분이 우리가 뭐다? P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은 그런 문제입니다. 네, 10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어떤 문제냐면, 자, XY가 실수인데요. 자, X는 Y는 0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실수 상지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그런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XY는 0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XY는 0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X는 0 또는 뭐다? Y는 0을 가리켜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X는 0이고 0이 아니고 Y는 뭐다? 0인 경우와 X는 0이고 Y는 0이 아닌 경우가 어떻게 되겠어요? X도 0이고 Y도 0인 경우를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얘는 이 조건보다 훨씬 더 조건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어떻게 되냐면, 자, 더해서 0이 되는 경우는 참 많죠. 자,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렇죠?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뭐다? 다를 때가 바로 니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디귿하고 리을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증명도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실수의 제곱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더해서 0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원래는 요 니은처럼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다르면 되는 경우와 둘 다 동시에 뭐다? 0이 되는 경우인데 부호가 서로 다를 수가 없어요. 제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둘 다 동시에 0이고요. 자, 그 다음 절대값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값의 성질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때도 우리가 더해서 0이 되려면요 두 개가 동시에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디귿하고 리을이 우리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해서 이제 객관식 문제로 이제 마무리하고요. 자, 뒤에 서술형 문제는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라고 하는데요. 자, P 여집합 합집합 Q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U라고 되어 있대요. 자, 이때 P는 Q이야 무슨 조건이냐 뭐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구분할 때 화살표법도 했었지만 뭐도 했었죠? 그죠?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를 우리가 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집합의 포함 관계를 사용해서 한번 나타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P여 집합, 합집합 Q가 U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어떤 경우일까요? 자, 그럴 때 유용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 두 집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두 집합이 나와 있을 때 우리가 관계는 몇 가지? 네, 모두 5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1번 그럼 예를 들어서 이때는 이 경우입니다. 자, P하고 Q가 일반적인 경우죠. 자, 교집합이 있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이 경우는 자, 합했을 때 U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P의 집합은 자, P의 바깥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Q는 뭐냐면 여기까지 포함이 되고 있어요. 자, 전체 집합 나오는 거 맞습니까? 안 되죠. 여기 비어 있잖아. 그래서 1번 경우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특히 우리가 포함 관계를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관계를 그러니까 조건이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왜 참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포함 관계의 경우만 살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자, 우리가 서로소인 경우는 살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왜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하겠네요. 자, 어떤 경우다? 그죠? 세 번째는 P가 Q에 포함되는 경우고요. 네 번째는 뭐가 Q가 P에 포함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된다. 그런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P의 여집합. P의 여집합이 어디죠? 자, 여기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 다음 Q는 어디 있죠? 자, Q는 바로 여기죠. 자, 보겠습니다. 합했더니 전체 집합 됩니까? 그죠,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P가 Q에 포함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네 번째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Q가 P에 포함되면 어떻게 되냐면 P의 집합은 바로 이 바깥쪽이 되는 거고요. 자, Q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안쪽이 되죠. 자, 아까 한번 풀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서로 뭐다? 소인 관계가 됩니다. 두 개가. 자, 그래서 합하면 이 부분이 좀 빠져 있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왔네요. 자, 바로 뭐다? P가 Q의 부분 집합일 때가 바로 이 조건을 항상 만족하게 돼요. 자, 그럼 이거는 뭐다? 그죠? 자, P면 Q에다가 참이 되죠? 그럼 답은 P는 Q에 대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우리가 집합이 두 개 나와 있을 때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정말 편하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